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의 이해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장 담당자의 역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현장 담당자 전용 앱에 대한 설명과 장비 소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소개입니다. 이 사업은 장비 설치 일로부터 5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수행기관은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의 가장 큰 목표는 독거노인, 장애인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전국의 220개 지자체와 수행기관에서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 사업의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삶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나는 3년차 점원, 그리고 3년차 싱글 시니어입니다. 나의 일터는 사람들과의 밝은 인사와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던 낮과는 달리 나의 집은 늘 차갑기만 합니다. 가끔은 나도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누군가 나를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최신 IoT 기술을 적용한 게이트웨이 생활안심센서,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신속한 119 신고 및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응급 상황 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최첨단 ICT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는 119에 신고되며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에게 응급 문자를 전송합니다. 또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에 응급 상황을 보고합니다.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은 대상자 확인 및 응급 상황에 대해 선조치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대상자 확인 및 응급 상황에 대해 조치를 하며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에게 응급 상황을 전파합니다. 대상자 조치가 완료되면 응급관리요원은 모니터링 센터에 조치 내용을 보고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일어나세요. 이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몸 상태가 어떤지 늘 확인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던지 안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졌어요. 매일매일 중요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알려주고, 내게 맞는 좋은 노래와 운동도 추천해주고, 어르신 외출하셨네. 걱정들 마시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친구가 바로 연락할 거니까. 언제부턴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줘서일까요? 전국의 모든 싱글 시니어의 안전을 위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찾아가겠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부족하신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현장 담당자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관리 선생님들은 대상자 어르신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운영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와 장비와 관련된 입출고, 현황 파악 및 조치 결과를 운영 시스템에 등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대상자 어르신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시거나 돌아가시는 등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서비스의 중지나 해지에 대한 내용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센터에 보고하시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댁내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모니터링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살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대상자 어르신 댁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쓰러지시는 등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그 조치 결과를 모바일 웹에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대상자 어르신 댁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쓰러지시는 등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아보시겠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게이트웨이에서는 응급관리 선생님과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응급 문자 수신 후 응급관리요원의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관리 선생님들은 대상자 어르신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119 버튼 및 응급 호출기를 이용하여 긴급 호출을 하는지 응급안전안심 운영 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활동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태 확인 후에는 대상자 어르신에게 유선을 통해 상황과 안전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적합한 업무 처리를 실시합니다. 그 후 조치한 결과를 응급안전 운영 시스템에 기록하면 됩니다. 만약 대상자와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소방서와 지자체에 연락하여 방문 확인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응급문자 수신 후 생활지원사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응급알림 문자가 오게 되면 모바일 웹을 통해서 상황을 확인을 합니다. 모바일 웹을 확인 후 대상자 어르신에게 유선을 통해 상황과 안전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적합한 업무 처리를 실시합니다. 그 후 조치한 결과를 응급안전 모바일 웹에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대상자와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소방서 응급관리요원, 전담 사회복지사와 연락하여 방문 확인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대상자 어르신 댁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조치, 후 보고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고 시 상황 발생 보고서와 실제 응급 상황 조치 보고서를 활용하여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응급 상황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현장 담당자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전용 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웹에 접속하는 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상단 주소창에 빨간색 네모 박스에 친 내용을 입력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이트로 이동 후 선생님들이 부여받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 화면을 통해서 대상자 어르신 댁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웹 화면을 통해서 대상자 어르신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움직임이 없다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한 출입문 개폐 여부를 통해 어르신이 댁에 계시는지 외출하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을 정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응급 및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 하트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 하트 표시를 보시면 어르신 댁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비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기이며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상단에 있는 버튼 3개 중 빨간색 119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할 소방청으로 연결되어 응급 상황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여야 합니다. 언제라도 누르게 되면 소방청으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게이트웨이를 청소하실 때 실수로 눌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어르신이 호기심으로라도 누르시지 않게 잘 말씀드려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 감지기입니다. 활동량 감지기는 중앙에 있는 원형 적외선 감지부가 대상자 어르신의 활동 상태를 파악하여 주는 기기입니다. 세 번째는 응급호출기입니다. 응급호출기의 빨간색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119 및 지역센터로 연결됩니다. 주로 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 119 버튼을 누를 때와 동일하게 동작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화재 감지기입니다. 어르신 댁 내에 가스나 화재가 감지되었을 경우 게이트웨이로 신호가 전달되어 119 및 지역센터로 연결되어집니다. 연기 감지식이라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되는 모기향에도 반응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입문 감지기입니다. 어르신 댁 출입문에 부착되어 외출기가에 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된 사용 매뉴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케어비전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총괄하는 게이트웨이로서 응급 상황을 인식하여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종사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합니다. 8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장착되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윗면에 생활지원사 통화 버튼, 119 통화 버튼, 그리고 전화 수신을 할 수 있는 통화 연결 버튼이 자리하고 있으며 잘못 눌렀을 경우를 대비해 취소 버튼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환경 설정, 센서 등록 모드를 차례로 터치합니다. 먼저 활동량 감지기 뒷면의 커버를 열고 AA 건전지를 끼웁니다. 활동량 감지기 뒷면의 점검 버튼을 파란색 LED가 깜빡일 때까지 누릅니다. 활동량 감지기의 파란색 LED가 꺼지며 등록이 완료됩니다. 응급호출기의 전면 커버를 열고 코인 건전지를 끼웁니다. 코인 건전지를 끼울 때 충전 접지 부분의 파손에 주의해주세요.
코인 건전지 덮개를 조립한 후 응급 호출기 전면 커버를 닫습니다. 응급 호출기의 취소 버튼을 LED가 깜빡일 때까지 누릅니다. 취소 버튼 LED가 꺼지며 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입 감지기의 뒷면 커버를 열고 코인 건전지를 끼웁니다. 출입 감지기의 점검 버튼을 LED가 깜빡일 때까지 누릅니다. 출입 감지기의 LED가 꺼지며 등록이 완료됩니다. 화재 센서에 배터리를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확인 LED가 깜빡인 후 1초 이내에 점검 버튼을 누르면 화재 감지 멘트가 출력되며 센서가 등록됩니다. 모든 센서를 등록한 후 등록 완료를 터치하여 등록 과정을 종료합니다. (119) 버튼을 잘못 눌렀을 시에는 하단의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되었습니다. 비상호출 버튼을 잘못 눌렀을 시에는 녹색 취소 버튼이나 태업이 전에 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의 작동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케어 비전 하단의 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환경 설정, 장비 테스트 모드를 차례로 터치합니다. 응급 호출기의 취소 버튼을 누르고 신호를 확인합니다. 활동량 감지기 하단의 버튼을 누르고 신호를 확인합니다. 출입 감지기를 작동하여 신호를 확인합니다. 화재 감지기 상단의 버튼을 눌러 신호를 확인합니다. 환경 설정, 장비 상태를 터치하여 연결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펌웨어 관리를 터치하여 앱과 펌웨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자주 사용하는 앱 6가지를 배치시킬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시간을 터치하면 떠오르는 달력 화면에서 일정의 등록 삭제와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수신하는 기상 데이터를 통해 거주 지역의 날씨와 최고 온도가 표시되고 초미세먼지의 심각도가 4종으로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댁 내의 온도, 습도, 밝기의 확인과 실내외 환경 상태를 종합하여 4단계 색으로 표시하면 물론 날씨, 미세먼지, 댁 내 온습도의 빅데이터를 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생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통화하는 분을 말벗으로 등록하면 바탕화면에 자리하여 쉽고 빠르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가 지정된 센터와의 전화 연결도 터치스크린에서 빠르게 가능합니다.
장르별로 저장된 음악을 쉽게 찾아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훈련 게임을 통해 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앱을 통해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터치한 후 위로 올리면 15가지의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부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고 싶은 영상을 재생하세요. 케어비전에 저장된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엎드려 엉덩이 차기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 방문 시작과 종료 기능은 대상자 어르신 댁에 방문 시 활용하시면 유용합니다. 공지사항을 보여드릴게요. 안심 안전 서비스와 주요 전달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알람을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버드 1, 2와 수신 가능한 6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장비 설정에서 신규 전화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주요 4명에게 전화할 수 있으며 연락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케어비전의 생활안심 센서가 감지하고 있는 활동량, 호흡, 심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비서와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해주세요. 제이, 좋아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제이, 감사합니다. 변경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응급 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는 119에 신고되며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에게 응급 문자를 전송합니다. 또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에 응급 상황을 보고합니다.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은 대상자 확인 및 응급 상황에 대해 선조치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대상자 확인 및 응급 상황에 대해 조치를 하며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에게 응급 상황을 전파합니다. 대상자 조치가 완료되면 응급관리요원은 모니터링 센터에 조치 내용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을 시에는 강의 콘텐츠 하단의 활동 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